안녕하십니까. JTBC 중앙일보 가운데 그 발행한 회사채 있잖아요. 회사채, 채권. 그 다음에 그 전자당기사채, 회사 전자록의 당기사채에 투자한 이런 데 그 피해자가요. 피해자가인데 그 최소 300여 명, 피해액이 최소 300억이 넘는, 그러니까 1인당 한 1억씩 샀는가 봐. 1인당 1억 사면 300여 명이 넘으니까 피해자가, 그리고 피해 금액은 300억이 넘으니까 엄청나게 그 피해죠. 1인당 한 1억씩 피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겁니다. 회사가 그 부도나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그 당기 사채나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개미들한테 다 팔아먹다. 저는 이건 저는 사기극이라고 봅니다. 사기극으로 봐요. 내부자들에게 알거든요. 자금 사정을. 현재 이 피해자들이 이제 공동 변호인단을 선임했답니다. 거기에 이제 옛날에 이복현이라고 있잖아요. 이복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 아껴가지고 금감원장으로 이렇게 시켜줬던 변호사이잖아요. 이분이 공인회계사 겸 검사를 했죠. 근데 윤석열 라인이었는데 금감원장하고 지금은 이게 뭐 좀 배신 때려가 나갔는지 뭐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더라고.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하여튼 금감원장도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복현 법률사무소하고 또 이게 법무법인 창천 이런 식으로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가지고요. 피해자들이 실제 중앙그룹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돌입했다. 이런 데 이야기입니다. 현재까지 공동 변호인단이 현재까지 위임받은 피해자가 286명이고 피해 금액은 300억을 웃돈다. 이 말입니다. 얼마나 이분들은요, 얼마나 황당합니까? 현재 JTBC는요, 법정 관리를 신청했죠. JTBC는 아예 법정 관리로 들어갔고요. 그 다음에 중앙일보는요, 워크아웃을 신청한 거예요. 워크아웃하고 틀려요. 워크아웃은 이제 자율적으로,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채무 변제 시기라든지 또 금액을 좀 조절하는 자율적으로 하는 게 워크아웃이고, 중앙일보는 이제 워크아웃 상태고요. 들어갔고, 그 다음에 JTBC는 아예 법원의 해생 절차, 법정 관리를 신청한 이런 데 상태인데요. 이분들이 피해자들의 주장을 제가 소개하면요.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. 그런 게 거짓말 아닐 거예요. 피해자들이 지금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. 실제 상황이 그러니까. 이렇답니다. 부채 비율이 2600%를 웃돌고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부실회사가 기업 회생 신청을 불과 5일 앞두고 개인들에게 채권을 팔았다. 야, 이건 심하잖아요. JTBC가 부채 비율이 2600%, 지금 부채 비율이 보통 우리 100%만 해도 이제 요즘 한 100%쯤 되고 200%만 너무 되게 높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부채 비율이 2600%를 웃돌고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부실회사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기 5일 전에 채권을 팔았다.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저는 사기극이라 보거든요. 뻔히 알잖아. 우리가 못 버티는 거. 돈 들어봤자 은발에 오줌 누는 것도 아니고, 이거야말로 사기극이 아니냐. 저는 미필적 고의는 있다 봐요. 미필적 고의. 자기들은 우리가 부도 안 날 줄 계획이었다 이래도 5일 전에, 불과 5일 전에, 법원에 가기 5일 전에 이거 모를까요? 자금 사정이 뻔히 알잖아. 막아야 될 거는 많고, 들어올 돈은 없고, 이게 뻔히 알잖아요. 이걸 팔았다는 거는, 이거는 사기극으로 봐야 됩니다. 이거는. 저는 고의로 채권 팔았다 봐야 돼요. 그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. 실제 개인 투자자들은 회사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알 수가 없었죠. 특히 방송국이 망하겠냐, 신문사가 망하겠냐, 이렇게 생각하고, 이런 걸 정보 비대칭 속에 실제 금융기관들이 대신 팔았거든요. 은행이나 증권사. 원래 이 사람들에게 전문가니까 좀 위험을 경고하거나 이래야 되는데, 실제 증권사나 은행들도요, 제대로 위험 경고를 그냥
의례적으로 하는 대로 뭐 당신은 뭐 원금 손실을 볼 수 있고 저저저고 이거는 이게 의례적으로 하는 경고고 그게 아니고 제대로 이게 재무 상태를 좀 제대로 조사해 가지고 제대로 이게 그 책임지고 팔아야 되잖아요. 저는 증권사나 은행들도 이게 그 불완전 판매를 했다 봅니다. 자기들이 주회물 다 했냐 이 말이야. 개미들은 이게 정보가 비대칭 상태지만 그러나 은행들이나 증권사나 이 사람들이 전문 단체니까 재무 상태나 이걸 개미들보다 훨씬 잘 알잖아. 자기들이 수수료 받고 파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그냥 최소한으로 이게 그 의무가 있잖아. 신의 성실에 따라서 이게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투자 위험을 정확하게 알려줄 이런 게 의무가 있는데 저는 따라서 이게 그 은행이나 증권사도 책임이 있다. 불완전 판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할 때 그 공동 변호인단도 뭐라 했냐 노잖아요. 이 과정에서 증권사 등은 발행 판매를 주관할 때마다 수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. 자기들의 수수료를 은행 증권사는 수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. 특히 그 채권 발행을 주관 인수한 신한투자증권과 그다음에 그 단기 채권 판매한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나아가서 그 채권을 판매 중개한 투자 일임사와 다른 증권사 전반으로 엄격하게 그 검사해야 된다. 이런 식으로 금감원에다가 촉구했습니다. 야, 이거는 이게 이복현 금감원장 출신이니까 제대로 정관 예우를 썼네. 참 이게 뭐 근데 피해자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정관 예우 금감원장 출신 이복현을 쓰기 썼는데 뭐 그런 이게 다른 또 쟁점이니까 그건 이게 다음에 따로 다루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금감원도 나서가지고 제대로 그 증권사들이 자기 의무를 다 했는가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. 결론적으로요. 결론적으로 그 변호인단들 주장처럼 이번에 그 형식상으로는 기관들이 판매하는 것처럼 형식상으로는 은행, 증권사, 뭐 투자 일임사 이런 식으로 그 기관 배정이지만 실질적으로 다 개인들한테 대파는 거거든요. 수수료 받고. 실질적으로 개인들한테 판매되는 구조였다. 근데 이걸 주관사들이 전혀 몰랐다는 거, 또 이거야말로 그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. 이렇게 주장합니다. 저는 아무리 봐도요. 아무리 봐도 그 홍석현 일가, 그게 문제가 많다 봐요. 하여튼 홍석현 자체가요. 옛날에 뭐 정치한다고 노무현 때 미국 대사를 했거든요. 노무현 때. 그러면서 뭐 그때 좌파 쪽에 뭐 대선 후보까지 대통령까지 논다고 정치 바람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경영이 조금씩 무너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2013년에 그 손석희 있잖아요. 손석희 좌파 중에 좌파 이걸 영입해가지고 나중에 그 최서원, 최순실, 박근혜들 탄핵할 때 그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말도 안 되는 거 성마 지원으로 구속시켰잖아요. 손석희가. 그때부터 삼성의 광고가 떨어지고 삼성그룹에서 광고 물량이 제로가 된 거예요. 그러면서 기업이 무너지다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완전히 뭐 월드컵, 올림픽, 동계 하계 이걸 말도 안 되게 5억 달러면요. 5억 달러면 이게 얼마입니까? 지금 7,500억이 7,500억. 이걸 독점 중개한다고요. 현재. 그러다가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닙니까? 이번 월드컵도 뭐 그렇지만 동계올림픽 때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? 결국은 이제 홍석현 일가 지금 아들들 그래도 홍석현이가 원래는 아직은 이게 최대 주줄 겁니다. 홍석현. 그게 뭐 물론 이제 자기 직접 하는 거는 이제 홍정호나 자기 아들이 이제 경영을 하지만 그러나 홍석현이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대지 않느냐. 실제 이렇게 저는 봅니다. 이거 보면 이게 정말 개미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? 얼마나. 지금 그 노잖아요. 홍정도, 아들 홍정도, 홍정인. 그렇죠. 두 개, 큰 아들, 작은 아들 책임 있고, 그 다음에 홍석현 아직 중앙홀딩스 회장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?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홍석현 일가가 홍정도, 그 다음에 홍정인 아들들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고,
실제 그 중앙홀딩스도 이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그 홍석현이니까 삼성에서도 얼마 안 도와줘요. 거기 그 홍라이가 이재용 회장이 그 어머니가 홍라이잖아요. 홍라이. 그 동생이 홍석현이거든요. 그래서 누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다 잡고 한 300억인가 뭐 빌려줬다.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이게 전폭적으로 도와줄 하등의 이유가 없고요. 또 이걸 인수할 기업이 없어요. 방송국은요, 대기업은 인수를 못 해요. 자산이 얼마 이상은. 그래서 우리 YTN도 유진기업이 인수했잖아요. 유진기업이. 그러니까 인수를 못 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인수해야 되는데 JTBC 누가 이게 몇천억짜리가 인수합니까? 결국 제가 볼 때 3년마다 연장 심사를 받거든요. 연장. 결국에 연장 심사를 방통위에서 못 받으면 아마 완전히 공중분해되가 사라지지 않을까. 그러면 거기 자본금이 한 3천억이 넘는다고 자본금이. 그러면 이게 엄청난 또 이게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을까. 심각한 상황이고 저는 홍석현 일가, 홍정도 포함해서 홍석현 일가를 사법 처리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. 이렇게. 왜? 즉 피눈물 흘리는 게 개미들이 5일 전에 부채가 2600%인데 이걸 판매했다? 이거야말로 이게 미필적 고의 사기가 아닌가.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